천안터미널 앞에서 민중민주당 정당연설을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일 매국, 굴욕 외교, 윤석열 타도하자. 진미호전, 전쟁책동, 윤석열 타도하자. 민주파괴, 국회무능, 윤석열 타도하자. 한국전쟁 대책하는 윤석열 타도하자. 북침 핵전쟁 동맹, 삼각 군사동맹 불탈한다. 동아시아 핵전쟁 화근, 미군 철거하라. 외교도, 안보도, 주권도, 민생도 모두 버린 윤석열 1년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사능으로 오염될 바다에 대한 우려를 제2의 광우병 괴담에 불과하다며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은 우길기와 화해를 해야 할 때다. 우길기에 화해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망발했습니다. 또한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의 유감 표명이 사죄를 했다는 식으로 날조까지 했습니다. 그 유감 표명에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나 조선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사실은 없었고 그 한마디조차 결국엔 기시다의 개인의 생각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일제 전쟁 범죄에 대해 묵과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초계기 위협 피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날조, 일제 강제징용 등의 묵인 방조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를 침략해도 된다는 면죄부인 것입니다. 언제든 이 땅의 사람들을 침략해 물건 취급당하며 인신매매를 벌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제 시기의 올바른 역사 청산은 현재와 머지않은 미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방면에서 과연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직결됩니다. 과거 일제 침략에 길을 열었던 매국노들의 본질은 민족과 민중들이 어찌되든 자기 살 길만 찾으면 된다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들에 단죄하지 않으면 비단 일본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도 언제든지 이 나라의 주권과 민중들의 생명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국노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일제 시기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이기에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제대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일본과의 100년 전 일로 사과받을 일은 아니라는 강원의 발언은 살인범에게 살인 정권을 지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우리가 내 가족을 줄인 살인마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습니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철저한 사죄를 받겠다며 지금도 일본 대사관 수요시에 나오고 계십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살아서 일본 적법 기업과 지금도 재판을 진행하며 싸우시는데도 과거사 청산을 집어던진 미래모의 윤호는 나라 없던 시절보다 더 굴욕적이며 지옥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자유대 개입을 대놓고 떠들었던 자입니다. 그런 윤석열이 우길기를 달고 오게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마저 옹호하는 것 어쩌면 예고된 재앙입니다. 이러하니 기시다는 강제징용 역사를 피해자의 요구와는 전혀 무관한 미래청년기금으로 넘기고 그 강제징용으로 조선인 수천 명이 죽은 그 성도를 기어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고 사도광선 또한 등재시키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10년 역사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특동하고 있는 일본 기시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과 전범국으로가 아닌 철저히 피해
있습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이제는 동해에서 동족 북칠 전쟁 연습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역사 왜곡만이 아니라 이때 한반도가 전쟁기지로 될 수 있는 가장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1948년 과거 제주 4.3 항쟁을 알고 계십니까? 75년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입니다. 1948년 통일정부를 염원했던 제주도에 대한 미국의 토발 작전이 시작된 날입니다. 작전명 투투화 작전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미군은 제주도 땅이 필요한 것이지 제주도민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전삼에 휘발유를 붓고 모두 죽여도 좋다. 가능한 빨리 깨끗이 해치우라며 말 그대로 제주에 투투화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진해 구구단체 소북청년단은 수천 명이 제주에 몰려와 태극기와 이승만의 사진을 강대했고 이에 불응하면 폭력을 휘두르며 제주도민들을 봉투에 몰아넣었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투투화 작전의 앞장선 자가 바로 조병옥입니다. 방해가 되면 쓸어버리라는 적 경찰청장 조병옥이 제주에 내린 명령입니다. 조병옥은 미국의 제주의 투투화 작전에 따라 제주 민중들을 무차별로 징업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제주 땅을 피로 물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천안시는 이러한 조병옥을 호국 보훈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천안시가 이러한 저를 호국 보훈의 인물로 선정했다는 것은 천안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안시의 이러한 조치는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천안 아온의 독립만세 기념공원에 이러한 학살자 조병옥의 동상을 설치했다가 논란이 빚어지자 동상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2년이 지나서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천안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전범자 이승만과 트루먼의 동상이 칠곡에 새벽에 기습 설치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반민주 4대 왜곡노 윤석열을 타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 땅에 민중들을 위한 어떤 시책도 구현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타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일하고 월 평균 71만 2천 원을 받는 1인 가족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청년 비정규직이 약 40%이며 55만 명의 청년들이 안정된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실질자가 가반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우리는 체감하는데도 윤석열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주 120시간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내 노동력을 팔아 받는 것이 임금입니다. 임금은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저 생계를 기본으로 보장해야 하는 게 임금입니다. 최저 생계비에는 일하는 본인과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식이주를 해결하고 교육을 받고 문화를 누리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노동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에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발전을 보장하는 비용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만으로도 살 수 없게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2023년에 표준 임금을 보면 1인 가구는 약 260만 원이 있어야 되고 1인 가구는 450만 원, 3인 가구는 56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적게는 700만 원부터 많게는 830만 원의 표준적인 생계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임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도 적용받고 있습니까? 노동자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되지 않은 지 오래됐고 의식주에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한마디로 노예노동, 공짜노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증세복지, 기업감세, 민생예산 삭감, 미국 전쟁정책 통조, 거주기 외교 등으로 그 부담을 민중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한술도 없어 임금 협상에 나선 고공노동자에게 공봉을 든 것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목숨을 위협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모든 시위와 집회를 막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입니다. 경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자꾸 전쟁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살인 정부이자 다쇼 정부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 4.3 학살의 주범인 조병욱이 호국보훈의 인물로 천안시가 선정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자를 호국보훈의 인물로 선정해 시민들에게 미국 외세를 따르며 제주 민중을 7만 명을 불태워 학살한 그 대가로 출세한 매국노 조병욱을 기준 삼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까? 미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민족 탄압망동을 벌인 이 무리를 비유하며 한쪽으로 돌아가는 윤석열과 조병욱의 후예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집회, 결사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윤석열의 이면에는 끝도 없이 미국과 일본의 외세의 힘을 배경으로 다수 독재의 정치를 부리는 것에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속 일제 왜곡을 역사를 왜곡하고 계속된 전쟁 연습으로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갈등은 당사국끼리 풀어야 정상입니다. 오랜 기간 노력해온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그러나 삭제해버린 윤석열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공문이 뒤에 숨어서 숨어있으면 안보가 저절로 풀리기 마련입니까? 안보란 것은 군사력 강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 간의 정치, 경제, 교역 관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러시아와 북과 중국을 적으로 돌렸고 심각한 정치, 경제, 무역의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높이며 21세기 히틀러처럼 굴고 있는 자입니다. 미국이 벌이는 대리전쟁에 충실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친 군사동맹을 맺게 하는 1호 매국사원이 윤석열입니다. 우리는 미군이 여전히 이 땅에 주둔하고 부합법이 살아있는 나라에서의 살인경찰이 고급보훈의 인물이 된다는 역사적 필연을 우리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조병욱이 고급보훈의 인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행정처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역사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역으로서 미군 철거와 윤석열 패거리들의 청산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군을 들고 우리의 현실이 어느 몇몇이 어떤 정치인들이 좋아하고 바꾸는 척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4대 매국노 반민중 무리들의 기반을 없애는 전환기를 만들어야 하고 미군을 몰아내고 그들의 4대 매국노들의 검은 돈을 환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과거인 2017년이 그랬듯 우리는 또다시 광화문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만행에서 이제는 퇴진이 아니라 타도의 구호로 걸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려오는 퇴진이 아니라 우리 민중이 단결된 힘으로 끌어내리는 윤석열 타도만이 우리 민중이 새로운 시대 민중의 주인되는 전 세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미군을 철거시키고 윤석열을 타도하는 반제 반파쇼 투쟁에 계속 나아갑시다.